네, 안녕하세요. 지난밤 미국 시장을 보니까 마이크론도 4% 넘게 급등이 나왔고, 우리가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봤던 브로드컴이 8.64%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나쁘지 않았고 TSMC도 나쁘지 않았고, 대체로 반도체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차트를 보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나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먼저 볼까요? 엔비디아는 계속 좋지 않은 얘기를 했었고, 최근 반등할 때도 이것은 지난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반등이 아니라 그냥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고 독점적인 기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조금씩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마진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여전히 마진율이 엄청나죠. 70% 정도 되니까. 하지만 조금씩 낮아질 것이고, 브로드컴과 같은 맞춤형 AI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서 대량 생산을 하는 엔비디아와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씩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못했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하락이 멈췄을 뿐 조정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어서, 월봉 차트를 보니까 빨간색 20선은 찍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죠. 네, 빨간색 20선을 찍으러 가던지 아니면 빨간색 20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던지, 어쨌든 조정은 이어지고 있고, 구름까지 왔네요. 주봉 차트를 보니까 구름에서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일단은 음봉으로 버텨서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봐도 네, 그렇습니다. 네, 조정은 진행 중이다.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승부를 볼 수는 없다. 네, 조금은 사볼 수 있겠지만 승부를 보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분위기가 좋았던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의 일봉 차트를 보니까 네, 돌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일단 최근 하락은 이때 급등으로 만들었던 갭을 메꾸는 조정으로 보이고, 갭을 메꾸자마자 급등이 나와서 일단은 네,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부터 보면 일단은 그러네요. 얘도 빨간색 20선을 찍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네, 그래서인지 3개월 연속 음봉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봐도 일단은 조정이긴 한데 최근에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버티는 모양을 했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를 보면 네, 추가적인 시그널까지는 봐야 하는데 일단은 하락은 멈췄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구름 저항까지는 도달을 할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시그널의 조합이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번 반등이 어디까지일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이 멈췄고 단기 반등을 모색하는 타이밍이다. 보조 지표를 봐도 네, 단기 반등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추가적인 강한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네, 단기 반등으로 끝나기보다는 추세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어지는 시그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주 강력하진 않다. 하락이 멈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소 애매합니다. 큰 돈을 넣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보면서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브로드컴의 성장성은 아주 좋습니다. 최근 소식을 봐도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분기 대비 매출이 10%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는 77% 증가했었고, 그리고 이익률이 76%로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AI 시장에서 고성장 중이고,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맞춤형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빅테크들과의 공급 계약을 계속 맺고 있고 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브로드컴 좋긴 좋으나 일단은 기술적 반등,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 갭의 상단, 대충
211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면 오히려 매수를 고민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 전환을 모색하는 시그널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애매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또 급등이 나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일봉 차트인데 급등이 나왔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반등으로 보이네요. 월봉 차트부터 보면 얘도 엄청 올랐을 때 김떡상이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빨간색 20선을 찍어야 한다. 빨간색 20선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깨졌죠. 그리고 빨간색 20선을 돌파할 때마다 저항을 받고 있죠. 강한 저항을 받고 있고 최근에도 음봉으로 버티고 있는데 여전히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봐도 여전히 조정은 진행 중이고 일봉 차트를 봐도 급등이 나왔어도 바닥을 기고 있어서 그냥 기술적 반등, 보조지표를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떻나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신감을 가지고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분명히 급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브로드컴도 그랬지만 폭발적이진 않아서 일단은 제한적인 상승 정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기업들을 살펴볼게요. 반도체 기업들을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SKC까지 SKC,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C를 먼저 보면 특별한 뉴스가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유리기판이 올해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타겟팅해야 된다. 그리고 적수가 없기 때문에 2026년, 2027년까지도 랠리가 나온다. 그 랠리가 나오기 전에 많이 빼고 있군요. 그래서 SKC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니까 일단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어요. 좋은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취소를 시키고 있는데 아직 3월 초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번 달 양봉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니까 좋지 않군요. 좋지 않습니다. 일봉 차트를 봐도 차트를 봤을 때는 좋지 않으나 어차피 SKC는 당장의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오랫동안 유리 기판을 보고 2027년까지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 기판이 양산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2027년까지는 적수가 없기 때문에 마진이 엄청날 것이고 생산하는 족족 수익성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SKC는 2027년까지 갖고 간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적립식 매수를 이어가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은 진행 중이지만 느긋한 매수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SKC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보니까 앞에서 봤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좋고 삼성전자보다도 항상 좋죠. 안 봐도 뒤에서 삼성전자를 보긴 할 건데 일단 우리 채널에서는 오랫동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좋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니까 많이 오르지도 못한 오히려 많이 빠진 삼성전자보다 2배 싸다. 삼성전자보다 2배 더 많이 올랐는데 2배가 뭡니까? 훨씬 더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훨씬 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계속 가져갈 바에는 차라리 SK하이닉스로 넘어오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HBM이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이겠죠.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기록했었어요.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0%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투자는 유효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낫지만 SK하이닉스보다는 같은 디램 기업으로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밀어줄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낫고 SK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낫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여전히 5배, 네, 5.59배, 네,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예전에 봤을 때는 5배도 안 됐었죠. 그래서 엄청 싸다라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다시 빠지면서 지금은 5.54배. 삼성전자는 한 10배 될 거예요. 뒤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전히 성장은 이어질 것 같아서 잘 버티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SK하이닉스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D램과 낸드가 또 중요하죠. 중국 기업들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고 기술력도 올라오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솔직히 주력으로 투자하기에는 다소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니까 먼저 컨센서스를 보면 방금 전에 봤던 SK하이닉스가 5.54배였죠. 올해 실적 기준으로 근데 삼성전자는 12.33배. 와, 너무 비싸. SK하이닉스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월봉 차트를 보면 여전히 초록색 5선이 내려오면서 누르고 있다. 지난달 양봉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초록색 5선에 눌렸다. 지금도 눌리고 있다. 안타깝다. 주봉 차트를 봐도 모든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 중이고 일봉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6만 전자가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6만 전자 직전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만 전자는 느긋하게 봐야 하고 4만 전자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한참 됐죠. 그 얘기를 한 지가. 4만 전자에서의 기회는 딱 한 번 있었고 5만 전자를 느긋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다가 한번 깨지면 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 6만 전자가 되면 매도를 고민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HBM 엔비디아 수주 소식 좀 늦지 않았나요? 진작에 좀 수주가 되어서 한참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공급을 했어야 했을 것 같고 하지만 뭐 그 소식이 전해지면 좋은 겁니다. 단기 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 창신 메모리가 DDR4 레거시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 D램의 가격이 빠지고 있고 D램의 가격이 빠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D램 기업들의 마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창신 메모리가 DDR5까지도 양산에 성공한 것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 창신 메모리가 HBM까지 개발하는 게 아닐까. 불가능할 게 없어요. 중국이 딥시크도 만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금의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거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